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2단 신천지의 비석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국 통일 선언문이란 비석으로 실상은 남북 통일과 무관한 내용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자동차 극장처럼 차 안에서 예배하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도입한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고난주간은 교회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는 대신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단 신천지의 불법적 행태가 또 드러났습니다. 파주 임진각에 비석을 무단으로 설치한 건데요. 조국 통일 선언문이라는 이 비석에는 실제 남북 통일과 무관한 내용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단의 아픔과 통일 염원의 상징인 임진각에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관광지를 둘러보면 각종 기념비도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는 2단 신천지가 무단으로 설치한 비석이 버젓이 놓여 있습니다. 비석을 세운 사단법인 만남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최근 탈퇴하기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단체입니다. 조국 통일 선언문이라 쓰여진 이 비석은 겉보기엔 통일을 염원하는 것 같지만 아래쪽을 보면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이름과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이상합니다. 남북 분단과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교 통일을 운운합니다.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 세계평화광복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도 눈에 띕니다. 비석 아래쪽에는 이만희 교주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마치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국민대표 33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전문가는 신천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와 은어로 국가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자기네들의 조국이나 국가는 신천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통일돼야 된다. 신천지로 통일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기관을 기망하거나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자기네들을 결속하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관광객들은 이 비석이 신천지 것임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게 신천지에서 세운 비석인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좀 황당하고 왜 이게 여기 있지? 그것도 하필 여기. 신천지 비석의 문제점은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임진각 무공화동산에 최초 설치됐던 비석은 무단 설치임이 드러나 2011년 철거됐으나 지금 위치에 다시 무단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거 철거가 되고 그해 겨울인가 아마 설치된 것 같아요. 정확한 제가 일자는 모르겠는데, 근데 따로 이 비석 설치한다고 했을 때 파주시 쪽으로 뭐 한다고 연락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결과가 나오면은 금지가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신천지 비석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도 있습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땅이었을 때 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철거하려고 안내문 보내고 최고점 보내고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갖 술수로 우리 사회에 교묘히 숨어들어 세력을 키워온 신천지. 계속되는 불법적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자동차 극장처럼 차 안에서 예배하는 일명 드라이브인 예배를 도입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차량이 하나둘 교회 앞 주차장으로 모여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차 안에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제일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렇게 드라이브인 예배 방식을 도입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앞 주차장이 북적거리는 데 반해 교회 안 복도는 조용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회자와 찬양팀 등 예배 생중계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당을 출입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합니다.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그래도 교회 마당을 이렇게 밟으면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만큼 그래도 우리 심리적인 거리들이 좀 더 가까워지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그 거리도 가까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날은 약 80대의 차량이 교회 앞 마당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이 가족 단위입니다. 예배 중간 열린 창문 사이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차 밖으로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교회를 찾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남아서 현장에서 들어가진 못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좀 허무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갈급해지고 더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더 뭉클해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3주째 됐거든요. 이곳에라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배를 마친 성도들은 차 안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마중 나온 목회자들과 멀리서나마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고 성도 간 모임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4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교단과 단체들은 현장 예배 대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영상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 예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측은 고난주간 특별 연합 새벽기도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6일부터 11일까지 오륜교회, 세덴교회, 광명교회 등의 찬양과 설교가 담긴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을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기도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휴가까지 통제된 군장병들도 이번 고난주간에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군종목사단이 고난주간 기도회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겁니다. 영상은 육해공군 본부교회, 남성대교회, 무열교회에서 사전 촬영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히즈쇼에서는 고난주간 가정묵상 영상을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진의 감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 종사자가 최소 15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일본에서 의료진의 감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 종사자가 전국에 최소 15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일본 내 감염자의 4%를 넘는 수준인 겁니다. 특히 도쿄대학병원 등에서 모두 33명의 의료진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오사카 효고 등에서도 10명 이상의 의료진이 감염돼 해당 병원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의료진의 감염은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의료진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빈곤 문제가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극빈층 증가는 브라질의 코로나19 위기를 더욱 심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 자료를 기준으로 브라질에서 하루 평균 소득 1.9달러 미만인 극빈층은 2017년 925만 명에서 1년 만에 98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빈층이 코로나19 대응에 사실상 완전히 소외돼 있다면서 방역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를 하고 귀국한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터키 내 유권자의 재외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주 이스탄불 총영사관은 지난 2일 투표소를 방문한 재외국민의 귀국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투표소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투표 후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터키 내 재외 투표는 모두 중단됐으며 지난 4일까지 시행한 투표 결과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 마스크 착용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인 아흐마드 유리안토는 모든 국민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드 대변인은 의료용과 보건용 마스크는 의료진만 쓸 수 있다며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천 마스크를 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최근 신속 진단키트 보급 후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경제에 대한 타격을 우려해 봉쇄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석유부는 사메르 알가반 이라크 석유 장관이 산유국 사이에서 감산 합의가 새롭게 성사된다면 미국 등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알가반 석유부 장관은 새 감산 합의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주요 산유국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굴 단가가 높은 셰일 오일 산업을 보호하려면 유가를 높여야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1,0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사우디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상경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의 여파로 지난 4일 국내로 들어왔거나 우리나라에서 출국한 중국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중국인 입국자 1일 통계치는 지난달 29일 464명을 기록한 뒤 계속 줄어 4일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국인 출입국자 1일 통계가 0명을 기록한 건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터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으로 개인위생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아 안정성이 입증된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세포 배양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모니쉬 대학 생의학 발견연구소의 하일리 웨그스테프 박사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버맥틴에 노출되자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 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한 번 투여된 용량에도 24시간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RNA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으며 48시간이 지나자 RNA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웨그스테프 박사는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 운송망이 훼손돼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며 항공업계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경련은 6일 코로나19 후 항공화물 운송 감소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배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공장 셧다운과 더불어 생산품을 수송하는 여객기, 화물기 운항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경련은 수출 기업들이 항공기 운항 급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운송 지연 증가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특히 10대 수출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들은 항공 운송 이용이 많아 수출에 더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병역 판정 검사 중단이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병무청은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전국 병역 판정 검사 중단 기간을 일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잠정 중단된 병역 판정 검사는 이달 17일까지 중단이 연장되고 20일에 검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단 일부 과목 검사만 하는 재신체 검사나 5월 입영 예정인 모집병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 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됩니다.
치매 원인 단백질의 섬유화 정도를 측정해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 물리연구단 이영희 단장 연구팀은 6일 분광학을 이용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섬유화 진행 단계를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치매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세포막에서 잘려나와 세포 밖에 쌓여 독성을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연구팀은 단백질 섬유화를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치매 지수를 개발했다며 치매 조기 진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비교계 언론과 학자 등을 초청해 코로나가 해결된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대공황, 현 상황에서의 교회 위치, 이단 대응 방법 등을 정리해 책으로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방역은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단사나 작은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성은 전국 1,200개 교회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 31일까지 모인 성금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성총회 임원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전국 54개 지방회장을 통해 전월세 교회 현황을 파악한 후 선별해서 한 교회당 1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회생 보조금 지급 대상 교회는 세례교인 50명 미만의 교회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교회 등입니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 행동이 2020년 고난주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샬롬 나비는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죄짐을 대신 지고 대속하신 구세주라며 한국교회는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난주간에 우리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성찰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과 지구촌 동료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성금 후원, 의료 지원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하은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회의 예배 풍경은 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